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금융이실 김선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부실 완충력은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앞서 진행한 캐피탈 및 저축은행과 동일한 구성으로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부동산 PF 익스포저 추이를 살펴보고 부동산 PF 자산 건전성의 분류 및 대손 충당금 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부동산 PF 손실 예상액을 산출하고 증권사의 부실 완충력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PF 익스포저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23개 증권사의 2023년 말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3.2조 원으로 3월 말 대비 1.7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투자 형태별로는 부동산 펀드가 0.7조 원 감소하였으며 기업 여신 및 누발 채무는 합산 1조 원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대형사와 일반 증권사를 나누어 살펴보면 대형사가 1.2조 원, 일반 증권사가 0.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은 평균 33%로 대형사와 일반 증권사 모두 202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 증권사의 양적 부담이 대형사 대비로는 다소 큰 편입니다. 근본 분석의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페이지부터는 건전성 분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대적 비중이 미미한 펀드는 제외하고 기업 여신 및 누발 채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본 PF 신용 공예는 16조 원으로 2023년 3월 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 자금 회수에도 불구하고 재무 여력을 보유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우량 사업장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브릿지론의 경우 2023년 말 6.9조 원으로 3월 말 대비 0.9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 신규 투자가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 투자 자금 회수와 부실채권 제각에 따른 영향으로 익스포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 건전성 분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특히 4분기 들어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과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 분류가 강화되었습니다. 대형사와 일반 증권사를 나누어 살펴보면 대형사의 경우 요주의 이하 신용공여가 2023년 3월 말 2.2조 원에서 12월 말 5.2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 증권사의 경우 3월 말 1.7조 원에서 12월 말 4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사의 요주의 및 고정이하 자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사의 경우 부동산 PF 외에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의 건전성 저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충당금 적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증권사는 총 2.1조 원의 대손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손 충당금 적립액도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말 신용공여 관련 대손 충당금 규모는 2.7조 원으로 대형사와 일반 증권사가 각각 1.7조 원, 1조 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반면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당금 커버리지는 하락하였습니다. 대형사의 경우 2021년 말 충당금 커버리지가 94%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3년 말 63%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 증권사의 경우 2022년 4분기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며 2023년 3월 말까지 충당금 커버리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재차 하락하며 현재는 대형사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 그룹 모두 충당금 적립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부실채권 제각에 따른 충당금 감소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부동산 PF 신용공여에 대한 충당금 커버리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업계 평균 부동산 PF 충당금 커버리지는 57%로 본 PF와 브릿지론이 각각 50%, 62% 수준입니다. 그룹별로는 일반 증권사가 대형사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비교해보면 캐피탈과 저축은행 대비 증권사의 충당금 커버리지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당금 커버리지가 가장 높은 캐피탈사와 비교해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와 충당금 적립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증권사의 고정이하 자산 비중이 캐피탈사 대비 2배 이상 높아 커버리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요주이하 자산 대비 PF 충당금 비중은 증권사가 27%로 캐피탈 및 저축은행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취급하는 자산의 질적 위험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표로 손실 완충력의 우위를 따지기는 힘들 것이나 증권사의 충당금 버퍼가 절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부동산 PF 손실 예상액을 산출하고 대손 충당금 및 이익 창출력을 감안한 부실 완충력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설명에 앞서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값이 4월에 공시한 이슈 리포트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슈 리포트의 경우 대형사 그룹 내 하나증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발표 자료에는 하나증권을 포함한 2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시나리오 1과 2는 2023년 9월에 한국기업평가가 공시한 금융업권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습니다. 현 시점의 업체별 리스크 프로파일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당시 적용한 본 PF와 브릿지론의 손실률을 차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 3과 4는 더욱 단순화된 가정을 적용하여 본 PF와 브릿지론의 요주의 및 고정이하 자산에 대해 일정 수준 손실률을 적용하여 손실 예상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손실 예상액은 시나리오 2에서 3.7조 원으로 가장 크게 산출되었으며 가장 완화된 시나리오 1에서는 2.2조 원의 손실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손실 예상액 대비 PF 대손 충당금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100%에 근접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다소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증권사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100%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2에서는 40%의 미흡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익 창출력을 감안할 경우 증권사 전체 기준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손실 예상액 대비 충당금 및 당기순이익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부실 완충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대형사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증권사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2에서는 100%를 하회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 완충력 수준은 개별 업체별 편차가 있으며 PF 외의 이익 창출력 저하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2023년의 경우 업계 전반적으로 IB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탁 매매 및 상품 운영 부문의 실적 개선이 이익 창출력을 지지하였으나 2024년 들어서도 여전히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은 실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비용 등 PF 외의 손실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3과 4의 경우 정상자산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정상자산의 건전성 부담 확대 여부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3년 말 부동산 PF 신용 공여 중 정상자산 비중은 7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정책 규조 변화로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에 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자산 중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익스포저 비중은 36%로 추산됩니다. 본 PF의 경우 2025년 이후 만기 도래 비중이 높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브릿지론의 경우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63%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비중이 만기가 연장된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와 PF 사업 구조조정 본격화 및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공표 등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며 발표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